그런가 하면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익명 의원의 주장을 재구성한 뉴스토마토의 보도, 야당은 이 보도를 전면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김해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라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의 김건희 여사의 문자, 텔레그램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A 의원과 B 의원이 등장합니다. 컷오프된 김 전 의원이 분개했고 해당 텔레그램을 내게 보여줬다. B 의원, 2월 말경 정치권의 인사를 만났는데 그 인사가 캡처된 해당 메시지들을 내게 건넸다. 이 보도에서는 이걸 봤다라는 2명의 의원이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건 아니냐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자, 당사자 김영선 전 의원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얘기 다 허구다. 대선 때 윤 대통령에게 따봉 이모티콘을 받아봤지만 김 여사에게 문자 받아본 적은 없다. 내가 받은 건 따봉뿐. 체리 따봉이었나요? 내가 조혜진 의원에게 낙동강 벨트 출마를 제안했다. 장동혁 당시 사무총장 찾아가 출마하겠다고 얘기했었다라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뭘 옮기고 말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나서서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자, 장동혁 의원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장동혁 의원도 물어봤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김해 재배치 제안한 거 맞다. 그래서 내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 내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당시 공천관리위원이 나섰습니다. 컷오프 대상이었다, 김영선 전 의원은. 김 전 의원에게는 뼈아픈 슬픈 이야기. 김영선은 컷오프 대상. 국내임, 해당 보도는 허위, 공천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산 입장까지 내친 김에 살펴보면 공천은 공관위가 결정한 거고 김영선 의원은 컷오프된 사람이었다. 결과적으로 공천도 안 됐다. 무슨 공천 개입이냐라며 반박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요. 김건희 특검에 이것도 포함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향한 특검법에 이 내용도 포함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해당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특검하자는 건데 김용태 의원님, 예. 이거 혹시 저 텔레그램을 봤다는 A 의원, B 의원이 김용태 의원입니까? 저는 최근에 정치 평론을 하면서 너무 힘든 게 제가 보지도 못한 텔레그램을 계속해서 누군가 봤다고 하고 이거를 상상의 영역으로 제가 또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김영선 전 의원은 잘 모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아는 의원님이시죠. 아는데 컷오프된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당에서 공천 안 하겠다, 컷오프를 결정해서 아예 공천이 안 된 분이군요.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는 첫 번째 텔레그램이 정말 존재했느냐를 좀 진실 여부를 가려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정말 텔레그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제 많은 분들도 언론에 나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이제 정치 개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조언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 해석의 영역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정말 이러한 일이 개입이 있어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아서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당이나 대통령실 입장처럼 반영되지도 않았고요. 컷오프로 떨어졌다, 경선도 못 갔다. 그거는 사실 개입의 여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른 문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글쎄 이게 뭐 사실 여부도 따져봐야겠지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조언 정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국정농단이다. 박찬원 원내대표 이런 표현도 썼는데. 물론 야당은 그렇게 몰아가고 싶겠죠. 근데 이 단편적인 이 기사 하나만 놓고 국정농단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 정치라는 것이 이면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왜 갑자기 이 뉴스가 나왔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또 야당에서 갑자기 특검에 이 내용까지 넣어가지고 바로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다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당황스럽고요. 왜 이 시점에 이 뉴스가 나왔을까? 여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매체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뉴스토마토는 인터넷 매체이긴 합니다만 자, 텔레그램 메시지의 존재 유무
그리고 이것이 국정농단 공천 개입으로 봐야 할지, 그리고 이걸 야당이 특검으로 추진할 만한 사안인지 이 세 가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좌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글쎄요, 저는 우선은 저는 확인되지 않은 걸 가지고 뭔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위험스럽고 네네. 조심스럽다는 말을 전제로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실은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어떤 실체가 있든 없든 간에 저런 개연성들은 성향적으로 보면 김 여사가 그동안에 언론과 관련된 인터뷰라든지 또 뭐 목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어떤 세세한 당무에 크게 작게 개입했을 개연성, 또 국민들이 그렇게 믿을,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개연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제가 느낄 때는 예컨대 여사께서 김영선 의원이 억울하게 이번에 컷오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러면 김해를 가보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해서 저 텔레그램을 보냈다 그러면 개입이죠. 예. 농단이죠. 예. 예,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근데 한동훈 대표에게도 사과를 해야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개인적인 조언을 받기 위한 거지만 어떤 면에서 당무의 직간접적인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유경수 여사 얘기했지 않습니까? 뭔가 소신 있게 복지를 하고 말하자면 활동을 하시긴 했지만 일체 정치에는 이렇게 관여하지 않은 선을 지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은 실체를 떠나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조짐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특검 대상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특검 대상이 되려 그러면요, 실체가 드러나서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특검을 주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하나를 의혹을 하나 던져놓고 그래서 바로 특검하겠다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 너무 지나치게 성급하다, 조급하다, 그런 걸 반증한다고 봅니다. 자, 용산 비판의 진심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들어보시죠. 개혁신당도 선거 때 뭐 이 건에 관해서도 제보를 들은 바가 있긴 합니다. 근데 완결성이 떨어집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가 꽂고 싶어 한다고 알려진 인사를 꽂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결성이 되려 그러면은 김영선 전 의원을 몰아내고 김건희 여사의 의중대로 공천을 뭐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경쟁해보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개입이다라고 보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하자면 이런 건데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겠네라는 정도의 느낌에. 자, 이게 웬만하면 이준석 대표도 용산 비판하거든요. 조기현 변호사님. 근데 이준석 의원이 보기에도 이거는 좀 완결성이 떨어지는 제보다, 이걸 갖고 국정농단이나 공천 개입이라고 하기는 완결성 떨어지는 제보다라고 오히려 야당의 문제 제기를 좀 비판 쪽으로 얘기했는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A 의원이 이준석 의원은 아닌 것 같네요. 아, 문자를 맞다는. 이게 어느 당 의원인지 김용태 의원도 아닌 것 같아요. 예, 밝혀지지는 않고 있고 뭐 면책 특권이 있는 곳에 밝힐 수 있다는 입장까지 보도에 언론에 이제 취재됐는데 이준석 의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어쨌든 김영선 전 의원이 지역구로 옮겼지 않습니까? 네네. 옮겼고 이 메시지가 존재했다면 개입이 있었던 거죠, 사실. 공천이 안 되고 컷오프 됐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에 만약 있었음을 전제로 하면 이게 어디까지 의도하고 한 행위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김영선 의원을 빼는 것까지, 그래서 지역구를 조정하는 것까지 의도해 두고 했다고 하면 달성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이것 때문에 김영선 의원이 분개를 해서 주변 의원한테 얘기를 했고 그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된 스토리잖아요. 근데 전체적 상황을 보면 지금 대통령실과 김영선 의원 본인과 국민의힘 당의 입장이 약간씩 틀린데, 첫 번째 메시지가 존재하냐에 대해서 김영선 전 의원은 전면 부인 취지입니다. 근데 당의 장동혁 최고위원 얘기를 보면 애매한데, 대통령실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시기의 문제지 언젠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미 여의도에서는 2월에 다 이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암암리에 다 알고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개연성 있는 얘기로 이미 회자되고 있었고 지금에 와서 나온 거죠. 당무 개입, 선거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 대통령 영부인이 당무에 이렇게까지 개입한 걸 단순히 조언이라고 볼 수 있나요? 공천 과정에서 의견을 냈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실현이 됐잖아요. 그러면 개입이죠. 뭐 한동훈 대표와의 문자 메시지나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이게 그냥 일반적 상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국민의힘 선거, 당무 관련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고 있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여의도의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고 그 일단이 지금 나온 것이라고 보고요. 아마 저 텔레그램 메시지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공개되는 순간의 폭발력은 지금 대충 부인하고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공개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이게 뭐 그 공천이 최종 안 됐으니까 그냥 조언으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냐. 그 정도의 수준이 이게 무슨 선거 개입이냐 당무 개입이냐라고 지금 그렇게 변명할 수는 있겠지만 메시지가 공개된다고 하면 지금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질 거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정치 개입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들과 관련해서 저는 어떤 뭐 일종의 빗장이 풀렸다. 향후에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문제도 이 사안 자체로 정말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건 분명합니다. 야당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의 반박도 좀 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이 사건의 당사자들이 사실 묵은 허위 보도라고 반박해도 마이동풍, 말귀의 바람이라는 거죠. 청담동 술자리 투 아니냐. 윤상현 의원은 강하게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이것 역시 이제 특검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이 건을 특검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김무식 실장님 어떻게 보시는지랑 그 최근에 계엄 의혹 제기했는데 왜 계엄은 특검하자고 야당이 안 하는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은 지금 이 이슈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전에도 지금 명품백부터 시작해서 그 도이치모터 사건까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걸 또 포함시키자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이전에도 또 뭐 임성근 사령관 구명 로비와 관련해서도 그 회계 망측한 그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도 사실 민주당이 또 김건희 여사 특검에 포함을 시키자고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김건희 여사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생길 때마다 그걸 모아서 특검에다 다 종합 세트로 넣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놀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가 쭉 몇 분이 다 논평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여부하고 저걸 어떻게 해석했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만약에 텔레그램 캡처본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건 좀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텔레그램은 그 대화 상대방이 언제라도 그걸 없애면 금방 사라져버리거든요. 그걸 캡처해놓은 캡처본이 없다고 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선 당시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이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 이상은 이 캡처본이 없다고 한다면 확인할 길이 전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MC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사람이 캡처본을 건넸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럼 제3의 인물이 그 캡처본을 혹시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 이 사실관계는 조금 추후에 봐야 됩니다만 저는 일단 윤상현 의원이나 김영선 전 의원이 말한 것처럼 저는 사실 무근이라는 말을 좀 믿고 싶고요. 다만 이게 사실이라고 실사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오랜만에 참 저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노표를 했다고 생각해요. 오랜만에요. 네, 선의의 조언이란 말이 저 정확하다고 봅니다. 좀 더 나가서 좀 이야기하면 김건희 여사의 성격이나 그동안의 행태를 봤을 때는 선의의 조언을 하는 오지랖 넓은 이야기예요. 너무 오지랖이 넓어요. 거기에 대해까지 그 김영선 전 의원하고 개인적인 뭐 안면이 있을 수 있죠. 저하고도 안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러저런 걸 상의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조언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보십시오. 총선 끝난 다음에도 심평 변호사하고도 전화해서 상당 부분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진중권 교수하고도 전화해서 한 몇십 분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하고 또 텔레그램 주고받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지랖이 넓은 참 우리 영부인이시다. 그래서 이게 사실관계는 아니겠지만 설사 이 부분이 터져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이 건에 관해서는 저는 특검권은 전혀 아닌데 정말 불안하니 오지랖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엄호를 하시는 겁니까? 비판을 하시는 겁니까? 엄호하는 거죠. 엄호하는 겁니까? 예. 잠깐 살짝 헷갈려서 여쭤봤습니다. 특검권 아니다라는 말씀 김무식 교수님 개인적 견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